2025년 정말 이상한 한 해였죠. 역사상 가장 친암호화폐적인 대통령이 등장했는데 시장은 완전히 거꾸로 가버렸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미스테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억나시죠? 2024년에 트럼프가 내가 바로 크립토 대통령이 되겠다! 이 한마디를 던졌을 때 시장이 얼마나 들떴었는지. 와, 이제 규제도 풀리고 정말 어마어마한 불장이 오겠구나. 다들 그렇게 믿었잖아요? 2025년은 진짜 암호화폐 해가 될 것만 같았죠.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원하던 크립토 대통령을 얻었는데 왜 2025년 시장은 그렇게 박살이 났을까요? 이건 정말 풀어야 할 숙제죠. 같이 한번 파고들어 봅시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이 6가지 단계를 따라가 볼 거예요. 먼저 이 크립토 대통령의 역설이 뭔지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숨어있던 거시 경제의 역풍, 그리고 정부 정책의 실망스러운 실체, 규제의 함정, 정치적인 문제들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크립토 대통령의 역설부터 시작해 볼까요? 정말 높은 기대가 어떻게 차가운 현실 앞에서 무너졌는지 한번 보시죠. 와, 이 표를 보시면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2025년 초만 해도 분위기 정말 좋았잖아요. 비트코인 10만 달러 간다. 미국이 이제 크립토 수도가 된다. 이런 장밋빛 전망이 넘쳐났죠. 그런데 연말에 성적표를 딱 받아보니까 어땠습니까? 비트코인은 30% 넘게 폭락했고 알트코인들은 뭐 거의 90% 가까이 떨어지면서 그냥 혹독한 겨울을 맞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사실 가장 큰 범인은 따로 있었거든요. 바로 트럼프노믹스라고 불리는 거시경제 정책이 만들어낸 거대한 역풍입니다. 아무리 친암호화폐 정책을 펴도 이 더 큰 힘 앞에서는 소용이 없었던 거죠. 어떻게 된 일이냐 한번 볼까요? 이게 어떻게 연쇄적으로 일어났냐면요. 먼저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 멕시코, 중국 같은 나라들 수입품에다가 엄청난 관세를 때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물가가 오르죠. 인플레이션이 시작된 겁니다. 자,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중앙은행인 연준은 뭘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금리를 못 내리고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고금리 시대에는 어떤 돈의 가치가 올라갈까요? 바로 미국 달러죠. 이 강달러가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에는 그야말로 직격탄이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더 명확해져요. 한번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금리가 이렇게 높으면 굳이 변동성 큰 비트코인에 투자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그냥 은행에 넣어두거나 미국 국채만 사도 안전하게 높은 이자를 받는데 말이죠. 시장에 돈이 마르는 유동성 긴축이 일어난 겁니다. 투자자들은 다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 버렸고요. 여기에 달러 가치까지 치솟으니까 달러로 표시되는 비트코인 가격은 그냥 아래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한마디로 삼중고를 겪은 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진짜 관심사는 비트코인 가격을 띄우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의 최우선 목표는 강력한 미국 달러였습니다. 모든 건 그 목표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실망이 있었죠. 바로 전략적 비축 문제입니다. 시장이 엄청난 희망을 줬다가 정말 뒤통수를 제대로 쳤던 그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이 좀 보세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시장에서는 정부가 이제 시장에서 직접 비트코인을 막 100만 개씩 사들이면서 새로운 고래가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였죠? 그냥 예전에 범죄자들한테서 압수한 비트코인 20만 개? 그거 안 팔고 그냥 창고에 갖고 있겠다는 게 전부였습니다. 사는 게 아니라 안 파는 거였죠. 아니, 왜 이런 황당한 결정을 했을까요? 바로 예산 중립이라는 원칙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국민 세금을 한 푼도 더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정책을 해도 예산에는 전혀 영향이 없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빵! 제로! 정부가 시장에 나가서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새로 쓴 세금은 단 1달러도 없었습니다. 시장은 새로운 돈이 들어오길 바랐는데 현실은 그냥 팔 물량이 안 나온다 정도에 그쳤으니 실망이 클 수밖에 없었죠. 자, 이번엔 규제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또 아주 기가 막힙니다. 분명 친암호화폐적인 규제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월스트리트랑 미국 달러만 좋은 일을 시켜준 셈이 됐거든요.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뜯어보죠. 2025년 7월에 통과된 이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미국 최초의 연방 암호화폐 법이라고 해서 다들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니까 이건 그냥 대형 은행들한테 자, 이제 너희도 스테이블 코인 사업 마음껏 해! 하고 길을 터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교묘한 조항이 뭐였냐면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을 무조건 미국 국채로만 보유하게 만든 거였어요. 자, 그럼 이 게임에서 진짜 돈을 버는 건 누구일까요? 네, 바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월스트리트 은행들이랑 그 돈으로 국채를 파는 미국 정부였던 거죠. 이걸 전문가들은 유동성 누수라고 불러요.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비트코인이라는 밭에 물을 주려고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그런데 파이프 중간에 구멍이 뻥 뚫려서 물이 비트코인 밭이 아니라 엉뚱하게 미국 정부라는 밭으로 줄줄 새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와야 할 돈이 미국 국채를 사주는 데 쓰이면서 달러의 힘만 더 키워준 꼴이 된 거죠. 다음은 정치와 채굴 산업의 딜레마입니다. 대통령은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만들자고 외쳤는데 정작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연방정부의 말과 현실이 어떻게 달랐는지 보시죠.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화석연료 규제를 막 풀어주면서 채굴 산업을 밀어주는 척했죠. 그런데 정작 채굴장이 들어서는 텍사스 같은 주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시끄럽다, 전기 다 쓴다 하면서 채굴 반대 조례를 막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트럼프의 이런 친화석연료 정책 때문에 오히려 ESG 경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블랙록 같은 거대 기관 투자자들은 아, 저건 환경에 안 좋네 하면서 비트코인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부작용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행정부는 또 백악관에서 크립토 서밋 같은 걸 열면서 계속 뭔가 하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면 실속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는 말 그대로 속빈 강정 같은 행사였죠. 영어로는 이걸 nothing burger, 즉 아무것도 없는 햄버거라고 하는데요.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니까 시장도 지친 거예요. 아, 또 쇼만 하는구나 하면서 정책 발표에 대한 기대감을 완전히 접어버렸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도대체 왜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결론은 이 한 장의 슬라이드로 요약됩니다. 바로 목표의 충돌이었어요. 시장 참여자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투자자들의 목표는 단 하나,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목표는 미국 달러의 패권 유지였죠. 그들에게 비트코인은 이 거대한 목표를 위한 도구이거나 혹은 그보다 훨씬 덜 중요한 문제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2025년 시장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아주 냉정하고도 명확합니다. 정치적인 말장난이 시장의 근본적인 힘, 즉 펀더멘털을 이길 수는 없다. 아무리 대통령이 좋은 말을 해줘도 금리가 높고 달러가 강한 현실 앞에서는 소용이 없었다는 거죠. 트럼프는 스스로 크립토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그의 경제 정책은 아이러니하게도 비트코인이 가장 싫어하는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과연 한 사람의 정치적인 약속이 이 거대한 경제 현실의 흐름을 정말로 거스를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